건전하고 밝은 청소년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건전 청소년 탐구 생활. 잘 사용하면 열친구 부럽지 않지만 잘못 사용하면 하루아침에 폐가 망신할 수도 있는 우리 주변의 정보. 지금부터 청소년 건전 정보 이용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첫 번째 다룰 이야기는 사이버 언어 폭력이에요. 오랜만에 아무도 없는 교실에 일찍 등교한 민준이. 웬일인가 싶지만 역시나 오늘까지 해야 하는 숙제를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 왔어요. 오늘 해야 할 숙제는 사이버 언어 폭력에 관한 신문 기사를 찾고 나의 의견을 써오는 거예요. 아침에 숙제 생각이 난 민준이는 집에서 신문을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신문을 펴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기사가 있네요.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린 사진과 기사에는 범죄자의 필수 아이템인 모자와 마스크를 쓴 김모 씨의 이야기가 있어요. H 남자 연예인에 대한 사이버 언어 폭력이 정도가 지나쳐 구속을 당했다는 내용이에요. 김모 씨는 H의 홈페이지에 악성 댓글을 달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에 터무니없는 비방글을 올렸다고 해요. 오늘 숙제는 생각보다 금방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민준이는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인터넷을 자칫 잘못 사용하면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과제를 무사히 제출한 민준이는 이번 주부터 반에서 시작되는 환경미화에 대해 한창 고민하고 있어요. 게시판 꾸미기를 담당하게 된 민준이는 평소 손재주가 없어 어떻게 꾸며야 할지 막막하기만 해요. 그런데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는 한 천사가 있네요. 손만 대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킨다는 우리 반 마이다스의 손 지영이가 먼저 도와주겠다고 해요. 무슨 걱정 있어? 지영이가 손을 대자 게시판이 유수처럼 변했어요. 게시판에는 반 아이들의 참여를 유도시키기 위한 인기 아이돌 그룹 인기 투표가 생겼어요. 요즘 가장 핫한 보이앤 걸그룹 6팀의 사진을 보니 지금이라도 막 튀어나올 것 같아요. 아이들은 벽신문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자신이 좋아하는 그룹의 사진에 빼곡하게 별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해요. 치열한 경쟁 끝에 지영이가 좋아하는 소소시대와 수진이가 좋아하는 3PM이 1, 2위를 다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결과를 발표할 시간이에요. 1위는 대망의 1위는 수진이를 상대로 열성적인 투표를 한 3PM이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지영이의 눈빛이 갑자기 3일 동안 굶주린 1위의 표정으로 변하네요. 이에 질세라 수진이도 같이 노려보기 시작해요. 지금이라도 당장 멱살을 잡고 달려들 것 같은 수진이와 지영이 덕분에 반 아이들은 두 편으로 갈라졌어요. 마치 우리 집에 외환위 게임을 해도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괜히 이런 벽신문 만들기를 제안했나 민준이는 조금 후회가 돼요. 인기투표 사건 이후 민준이네 반 여자아이들은 뭘 해도 두 편으로 갈라져요. 그런데 요즘 부쩍 반 아이들이 수진이를 대하는 태도가 싸늘해지기 시작했어요. 영문도 모르는 수진이는 아이들의 태도가 이상할 뿐이에요. 수진이 편을 들던 아이들도 하나둘 수진이 곁을 떠나기 시작해요. 민준이는 그런 수진이가 안쓰럽긴 하지만 아이들이 왜 그런지 알 길이 없어요. 반에서 뭐든지 도맡아 하는 오지랖 넓은 민준이는 얼마 전 반 아이들이 숙제도 올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올리는 카페의 관리자가 되었어요. 공지사항, 자기소개, 숙제 올리기, 한 줄 수다 등 아이들이 이미 많은 글을 올려놓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조회수와 댓글이 많은 글이 있어요. 아이디 지나가다의 글이에요. 클릭 후 한 줄 한 줄 읽어보던 민준이는 깜짝 놀라요. 내용은 전부 수진이를 비방하는 글이었어요. 아빠와 할머니와 함께 사는 수진이의 집안 환경. 그래서 수진이가 손버릇이 나쁘다. 지난번 시험에서 수학을 50점 받았다는 이야기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수진이를 피하기 시작했구나 라고 생각해요. 선생님께 카페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며 자신을 카페 주인장으로 임명해달라고 부탁을 해야겠어요. 그래야 지나가다의 아이디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카페의 주인장을 양도받은 민준이는 지나가다의 아이디를 추적해요. 아이디의 주인공을 드디어 찾아내요. 아니 이럴 수가. 융단 폭격을 맞은 것처럼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아요. 아마 이 글 때문에 아이들이 수진이를 멀리하게 된 것 같아요. 수진이와 지영이 두 사람에게 서로 상처를 주지 않고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민준이는 고민하기 시작해요. 민준이는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건전한 청소년 문화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들은 사이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상담글을 올려요. 친구들끼리 사소한 다툼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익명으로 올려서 당한 친구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라는 내용으로 질문을 올리고 개인적으로 답변이 왔어요. 인터넷에 글을 올린 친구는 다른 친구를 놀려주려고 그랬을지 몰라도 당한 친구는 크게 상처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라는 말이 있죠.
특히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라면 더 심각한 상처를 불러올 수 있어요. 친구에게 지금 한 행동이 얼마나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잘 설명해 주세요. 다음 날 수진이가 오자마자 책상에 얼굴을 파묻고 울고 있어요. 카페에 그 글을 본 것이 틀림없어요. 그때 괜히 그런 벽신문을 만들어서 수진이와 지영이가 싸우게 된 것 같아 알 수 없는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와요. 그래도 민준이는 스스로 참 착하고 정의에 불타는 사나이라고 생각하며 오늘은 꼭 지영이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다짐해요. 그날 저녁 민준이는 지영이의 집 앞 놀이터에서 고민을 정리하고 문자를 보내요. 너희 집 앞 놀이터야.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 잠시 후 무릎 나온 트레이닝복에 머리를 들어올린 지영이가 나와요. 정말 이 모습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민준이는 손에 깍지를 끼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우리 반 카페 운영자가 나라는 이야기. 우연히 지나가다라는 아이디의 글을 본 이야기. 오늘 수진이가 학교에서 울었던 것은 그 글을 봤기 때문이라는 이야기. 그 아이디가 누군지 이미 나는 알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탈탈 털어놓아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지영이의 표정이 변해요. 자기도 부끄럽다는 듯 고개를 숙여요. 여세를 몰아 민준이는 사뭇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너 장난으로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라는 말 알지? 네가 카페에 쓴 그걸 보고 친구들은 수진이에 대해 오해하게 되고 수진이는 큰 상처를 받았을 거야 라고 말하자 순간 지영이의 얼굴이 빨갛게 변해요. 자기가 인터넷에 쓴 글로 수진이가 상처받았을 거라고 생각 못했나 봐요. 머뭇거리던 지영이가 입을 열어요. 수진이가 너무 얄미워서 그냥 홧김에 거기에 몇 마디 쓴 거야. 수진이가 정말로 미운 건 아닌데 이렇게 되어버렸네. 내 이름으로 쓰는 게 아니니까 나도 모르게 심하게 되어버렸나 봐. 라며 진심으로 미안하고 무한한 표정을 지어 보여요. 이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선 카페에 쓴 글을 지우고 더 많은 아이들이 수진이를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그리고 진심을 담아 수진이에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앞으로는 인터넷에 함부로 남을 비방하는 글을 쓰지 않았으면 한다는 친구로서의 바람을 충분히 이야기해요. 인터넷은 정보화 시대를 열어주는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우리에게 다양한 지식도 알려주고 즐거움도 줘요. 하지만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피해가 된다는 것. 인터넷에서도 예의를 지켜 즐거운 문화생활을 꾸려나가요. 지금까지 건전 청소년 탐구생활 사이버 언어폭력에 대해 알아보았어요.